형제들 갈라서다. 왜 갈라서야 될까요? 프리메이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 프리메이슨. 폴 제퍼스 저 이상원 옮긴 1717년 프리메이슨을 재건하기 위해 런던의 4개 지부가 합쳐서 만든 영국의 총지부는 1723년의 앤더슨 규약에 명시될 프리메이슨의 모든 측면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1723년 무렵이 되자 지부 수는 30개로 늘었다. 런던 바깥의 지부들이 점차 관할하에 들어왔고 총지부는 새로 생겨나는 조직들을 승인하게 되었다. 새로 생겨난 지부로는 아일랜드 먼스터의 총지부, 아일랜드 총지부, 벤저민 플랭클린이 이끌어낸 펜실베니아 총지부, 스코틀랜드 총지부 등이 있다. 영국 프리메이슨의 분열은 1751년 또 하나의 영국 총지부가 새로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고대의 책무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총지부는 아일랜드 프리메이슨 지부 6곳을 총괄했고 영국의 본래 총지부와는 교류하지 않았다. 그 구성원들을 스스로 고대 요크 프리메이슨이라 불렀다. 926년 요크에 존재했던 석공 모임의 맥을 잇고 프리메이슨의 고대 간섭과 의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본래 존재하던 영국 총지부를 현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였다. 총지부가 생겨난 순서를 따라 따지자면 모순된 이름이었지만 말이다. 프리메이슨의 어느 역사가에 따르면 고대 프리메이슨은 현대 프리메이슨에 비해 스스로를 선전하거나 전도하는 데 훨씬 능숙했다고 한다. 이는 총비서직을 맡은 로렌스 더 모트에게 힘입은 바가 컸다. 아이만 레존 형제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라는 새로운 총지부 규약을 쓰기도 한 더 모트는 지칠 줄 모르고 고대 프리메이슨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총지부들도 인정을 받아냈고 다른 나라 그리고 군대 내에서 자신들의 지부를 만들었다. 미국의 프리메이슨을 퍼뜨린 것도 바로 이러한 군대 지부들이었다.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제프리 암허스트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에는 베네딕트 아놀드, 이스라엘 푸트넘, 에탄 앨런, 필립 존 슈일러 등 훗날 독립전쟁에서 활용될 전쟁 기술을 익히며 복무하던 젊은 미국인 청년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영국군 출신 미국 군인들의 영향으로 미국에도 스코틀랜드 의식이라는 프리메이슨 조직이 전해지게 된다. 이름과 달리 스코틀랜드 의식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스코틀랜드인들이 전한 것이다. 프리메이슨 역사가들은 스코틀랜드 의식의 시작은 1754년 파리 외곽의 클레르몽 지부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한다. 이때 슈발리에 드 본느빌이 클레몽 공작으로 추대되면서 프랑스의 영국 프리메이슨 총지부장 역할을 맡은 것이다. 프랑스에는 에르돔이라고 불린 스코틀랜드 의식은 25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완성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등급이 이렇게 길면 그만큼 그 등급을 따기 위한 노력도 수고도 경쟁도 심했겠네요. 25등급 중에 22개는 상등급이라고 불리고 여기에 상징적인 3개의 등급이 더해진다. 완성의 의식에 관련된 문서, 즉 1761년 비밀규약은 장교들을 33번째 등급의 감찰관 원수로 정하고 있다. 이 문서가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총지부 그리고 동과 서의 황제들은 에티엔 모랭이라는 상인에게 공동 면허를
내어주면서 미국에서 완성의 의식이 확립되게끔 했다. 모랭은 감찰관 원수 등급에 올랐고 다른 감찰관 원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완벽하고 장엄한 등급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지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1년 후 1762년의 대규약이 채택되어 영국 프리메이슨의 세계 등급을 포함해 총 25개 등급이 마련되었다. 모랭은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서인도 제도와 올버니,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찰스턴의 완성의 의식을 만들었다. 또한 모랭은 몇 개 등급을 덧붙여 33개의 등급 체계를 만들었으며 여기서 가장 높은 것은 최고 대감찰인이었다. 최고 대감찰인, 감찰인. 1786년 5월 1일 베를린에서 채택된 1786년의 대규약은 고대의 그리고 현재 받아들여진 스코틀랜드 의식이라는 명칭하에 33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최고회의의 관리를 받는 의식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미국에 존재하는 형태의 프리메이슨 구조가 확립되었다. 스코틀랜드 의식이 프랑스에서 발전하는 동안에 미국에 뿌리를 내린 영국 프리메이슨은 조지 3세의 군대 조직 내에 형성된 지부들을 통해 성장하였다. 영국 군인들이 미국에 가져온 프리메이슨의 역사가 마이클 베전트와 레처드 레이는 분위기, 정신력, 태도와 가치의 위계라고 묘사한다. 이들은 신전과 지부라는 책에서 평범한 식민주의자들이 인간의 권리와 사회의 완성이라는 고상한 개념과 접하는 해야 되는 동기는 대부분 군대 내 프리메이슨 지부였다고 썼다. 성 앤드류 지부가 만들어진 것, 벙커힐 전투가 벌어진 것,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장군들과 지도자 자신 조지 워싱턴까지도 프리메이슨이었던 군대가 만들어진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스코틀랜드 의식이 도입된 결과였다. 이때는 어머니 나라인 영국의 프리메이슨이 분열 상태에 놓인 시기이기도 했다. 19세기 초반이 되면서 영국의 고대 및 현대 두 계파는 분열 상태의 문제를 인식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1809년 현대파 프리메이슨 총지부는 고대파 회원이 현대파 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다음 해에는 고대파에서 위원회를 설치해 양쪽의 화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대파의 총지부장인 아톨 공작이 물러나고 켄트 공작이 뒤를 이음으로써 가속화되었다. 켄트 공작의 형제인 서섹스 공작이 현대파의 총지부장이 되었던 것이다. 두 공작은 모두 조지 3세의 아들이었다. 두 계파의 통일을 위한 최종적 비준은 1813년 12월 27일 런던의 프리메이슨 홀에서 이루어졌다. 두 계파의 총지부는 따로 만나 나름의 의식 절차에 따라 행사를 시작한 후 중앙홀로 행진해 나왔다. 존경받는 총지부장들이 앞장을 섰다. 총지부들이 나란히 행진을 끝낸 후 기도를 올렸고 이어 연합법이 낭독되었다. 이로써 영국 고대 프리메이슨의 통일 총지부의 설립이 공포된 것이다. 이 모임에 앞서 화해의 지부는 향후 영국 통일 총지부가 채택할 일반적인 의식 체계를 개발했다. 연합법의 조항들을 보면 근 75년간 유지되면서 분열을 조장했던 의식과 절차를 양 계파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앤더슨 교약의 언어가 수정되었다는 점이었다. 모든 회원이 동의하는 종교라는 표현이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설계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성스러운 의무의 수행을 맺는 임의의 종교나 숭배 형식으로 바뀌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라는 프리메이슨의 토대가 불특정의 이론신으로 대체된 셈이었다. 영국 프리메이슨의 현대파와 고대파의 분열은 미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고대파가 장악한 펜실베니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현대파가 중심이 되었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 27개 지부가 새로 생겨났다. 그 중에 9개는 펜실베니아에, 2개는 뉴저지에, 3개는 메릴랜드에, 2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하나는 버지니아에, 2개는 델라웨어에 있고, 그 밖에 영국군 지부가 하나, 미국군 지부가 7개 있었다. 식민지 고대파와 현대파의 경쟁 관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첨예해졌다. 현대파는 황당파 성향이었고 고대파는 대부분 영국과 단절을 지지했다. 전쟁 마렵 다수의 황당파가 영국과 캐나다로 이주해간 탓에 현대파는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1786년 9월 25일 펜실베니아 총지부 분기 대화 모임에서 영국 총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된 지부는 이제 영원히 폐쇄된다고 천명함으로써 영국 총지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영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끌어낸 열정적인 지도였지만 브리스 메이슨에서는 현대파로 남았다. 이 때문에 그가 사망한 후 고대파는 프리메이슨 의식에 따라 장례식 거행을 거부했다. 프랭클린의 죽음으로 독립전쟁 전 미국의 가장 유명한 프리메이슨의 자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하여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독립선언서의 문구를 현실화시킨 대륙군 장군들에게 넘어갔다. 조지 워싱턴은 헌법이 정한 대로 취임 선서를 하면서 펼쳐진 성경 위에 그 오른손을 얹었다. 창세기 49장에서 50장, 즉 야곱이 아들들에게 미래를 예언한 부분이었다. 1767년 영국 왕실 직속 인쇄인인 마크 바스켓이 런던에서 찍은 그 성경의 첫 장에는 조지 2세의 초상이 새겨진 칠판이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이 신성한 책은 5789년 프리메이슨역 4월 30일 미국 초대 성경에 손을 얹어서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자, 손을 얹어서 손을 얹었나요? 머리가 허옇구만. 이렇게 워싱턴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군요.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 합중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할 때 사용되었다. 그 중요한 의식은 뉴욕주의 자유롭고 수용된 프리메이슨 총지부장이자 뉴욕주 형평법 재판소 소장인 로버트 리빙스턴이 추제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명예가 날개를 펼치고 트럼펫 소리가 울리네. 위대한 워싱턴이 바로 여기 있다. 어떤 찬양을 바쳐야 하나, 어떤 명칭을 붙여야 하나. 명예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말한다.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아. 그의 이름 자체가 그 어떤 공허한 명칭보다 큰 힘을 가지니. 자,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아.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아. 세상에 다른 어떤 돈, 세력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그 이름 자체가 그 어떤 공허한 명칭보다 큰 힘을 가지니 그 이름 자체의 인격이나 모든 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약 경외서를 덧붙이고 당시의 역사 천문 법률 자료를 보완한 이 킹 제임스판 성경은 존 스튜어트 등 유명한 장인들이 성경의 장면을 새겨넣은 철부조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 지부 소유가 된 것은 1770년 11월 28일 조너선 햄튼이 기증한 이후이다. 이 성경은 이후 워렌 하딩,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여러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되었다. 2001년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도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비 때문에 취소되었다. 취임식 외에 공공행사나 프리메이슨 기념식에도 이 성경이 사용되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1799년 12월 31일 조지 워싱턴 장례식, 1840년 10월 14일 뉴욕 크로톤 상수원 연결식, 1867년 2월 24일 보스턴 프리메이슨 건물 개관식, 1869년 필라델피아 프리메이슨 건물 개관식, 1885년 2월 21일 워싱턴 기념비 개막식, 1891년 5월 21일 뉴욕 유티카 프리메이슨 집 기공식 등이 있다. 성요한 지부가 첫 모임을 가지고 최초의 제3등급을 수여했던 1909년 9월 18일의 뉴욕 프리메이슨 홀 개관식에도 이 성경이 사용되었다. 그 성경 킹 제임스판 성경이 킹 제임스 계속 그거를 사용이 되었다. 여러 곳에서 전시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 버지니아 랭글리의 CIA 본부, 2001년 텍사스 부시 도서관에 열린 저명 부자 전시회 등에 있다. 성요한 지부가 사용 중이거나 이동 전시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성경은 과거 워싱턴이 취임 선서를 했던 곳, 오늘날은 뉴욕 페더럴 홀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1793년 9월 25일 워싱턴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에 세워질 의회 건물 개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떠났다. 그는 콜럼비안 미러 앤 알렉산드리아 가제트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프리메이슨 행렬이라 부른 행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했다. 신문 기사의 보도는 다음과 같았다. 10시경 9번 지부는 버지니아 22번 지부의 전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무리를 맞아들인 후 곧 포토맥 강 남쪽 뚱으로 향했다. 최근에 조직된 의용 포병대가 곧 등장할 미 합중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행진했다. 포병대는 대통령에게 격려를 했고, 대통령은 포토맥 강을 건너 메릴랜드 땅으로 가 버지니아 22번 지부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이끄는 메릴랜드 9번 지부 형제들과 관료들의 영접을 받았다. 악대가 앞장을 서고 뒤쪽에는 알렉산드리아 의용 포병대가 자리잡은 행렬이 장엄한 행진을 시작해 워싱턴시 대통령 광장으로 향했다. 행렬은 조지프 클라크 총지부장 형제가 이끄는 워싱턴시 15번 지부와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선도 역할을 맡은 시 스티븐슨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잠깐 사이에 행렬이 다시 정비되었다. 그리고 행렬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 구경꾼들 사이를 통과했다. 행렬은 워싱턴시의 청량조사 부서, 조지 타운의 시장과 관리들, 버지니아 포병부대, 워싱턴시의 국장들과 그 직원들, 석공, 기계공, 칼을 받아 들어받던 사람 둘, 1에서 3등급의 프리메이슨 회원들, 커다란 쿠션 위에 놓인 성경과 기타 물품을 운반하는 이들, 지팡이를 든 이들, 밴드, 열을 지어 선 버지니아 22번 지부 회원들, 옥수수 포도주 기름을 든 사람들, 버지니아 22번 지부의 대표와 조지 워싱턴으로 이루어졌다. 신문 보도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행렬은 2열 정대로 움직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북이 울리며 색종이가 휘날리는 기쁨의 분위기가 였고, 동시에 엄숙한 거리도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 광장에서 출발한 행렬이 워싱턴시의 의사당에 이르자 정지 구호가 떨어졌고, 이어 행렬의 왼쪽 열은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 열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가 마주보고 서서 긴 통로를 만들었다. 그 사이로 큰 칼을 든 사람이 앞장서 지나가고 버지니아 22번 지부 대표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뒤따랐다. 행렬을 이루었던 이들은 조금 전까지와 반대 순서로 대통령 광장에서부터 의사당의 남동쪽으로 이동했다. 포병대는 분일하여 각자 정해진 위치로 가서 대포 발사 준비를 했다. 미 합중국 대통령과 버지니아 22번 지부장은 거대한 돌의 동쪽에 섰다.
모든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서쪽을 향해 원을 그리고 선체 잠시 침묵을 지켰다. 포병대가 일제히 대포를 발사했다. 관료들은 커다란 은접시를 받아 그 위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미 합중국 워싱턴시의 의사당을 위한 이 남동쪽 주춧돌을 1793년 9월 18일에 놓다. 이는 미국이 독립한 지 13째 해이자 조지 워싱턴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첫 해이다. 조지 워싱턴은 그 군사적 용명이 그러했듯 행정력에서도 조국에 크게 기여하였다. 프리메이슨 5793년 메릴랜드 총지부 및 산하 지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22번 지부, 토머스 존슨, 데이비드 스튜어트, 데니얼 캐럴, 관료들, 임시 총지부장 조지프 클라크, 제임스 호밤과 스티븐 할레이트가 설계하고 명장 콜린 윌리엄슨이 제작함. 포병대가 다시 대포를 쏘았다. 은접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임시 총지부장 및 가장 신심 깊은 지부장 세 사람의 인도를 받으며 대통령은 의사당 주춧돌 위에 은접시를 놓았다. 그 위로 옥수수,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도에 참여했고 이어 프리메이슨 노래 제창이 있은 후 다시 축보가 울렸다. 이어 모두들 옆쪽 천막으로 이동했다. 무게 500파운드의 황소 한 마리가 바비큐로 구워지는 중이었다. 풍족한 식사를 마음껏 즐긴 뒤 다시금 포병대가 축포 15발을 연이어 발사하는 것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해가 지기 전 행사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헤어졌다. 공식적인 프리메이슨 의식 절차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738년 8월 2일 에딘버러 왕립병원 기공식에서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 총지부장인 크로마티 백작이 주춧돌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 의식은 66년 후인 1804년 알렉산더 로리가 쓴 프리메이슨의 역사에 설명된다. 이는 아주 단순한 원시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의식이었다. 내용은 일행이 건축 부지에 도착했다. 총지부장과 그 형제들이 손을 잡고 건물 기초가 될 부분 주위를 둘러섰다. 총지부장은 왕립병원 대표자와 함께 건물 기초의 동쪽 모서리에 가서 바닥에 주춧돌을 놓았다. 시장이 그 아래 메달을 놓은 후 모두들 순서대로 그 돌 앞을 지나며 철망치로 돌을 3번 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트럼펫이 3번 울리고 만세 삼창 박수 3번이 뒤따랐다. 제임스 앤더슨의 교약에도 이와 비슷하게 단순한 행사에 대한 설명이 있다. 1721년 3월 19일에 열린 그 행사에 영국 총지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말이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솔즈베리 주교가 행렬에 참여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 주춧돌을 놓았고 망치로 2-3번 두드렸다. 그 소리에 맞춰서 트럼펫이 울렸다. 주교께서 장년들에게 내리는 선물로 백기니가 든 지갑을 돌 위에 얹자 커다란 함성이 울렸다. 이렇게. 의사당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는 윌리엄 프레스터 런던에서 발행한 1772년 그리고 토마스 스미스 외 프리메이슨 모니터의 이 첫판을 뉴욕 올리버에서 발행한 1797년 사이에 열렸다. 다시 말해 의사당 기공식 계획을 짜던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프레스턴 책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더욱 친밀한 것은 존 리드가 기공식 2해 전인 1791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발행한 새로운 아히만 레존이었다. 버지니아 지부들을 위한 지침서로 발행된 이 책은 미 합중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각하에게 헌정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1772년 프리스턴에서 책에서 소개된 기공식 의식과 1797년 웹의 책에 나온 의식은 모두 단순하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지부의 요청으로 윌리엄 조지 윌리엄스가 그린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 조지 워싱턴. 음숙하고 인자해 보이나요?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에스라서 3장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의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는 시각적 증거는 1794년 윌리엄스가 그린 초상화에 나타난다. 알렉산드리아 지부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은 프리메이슨 예복을 입고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저것이 그렇군요. 또한 워싱턴이 1797년 3월 18일 알렉산드리아 지부에서 온 대표단을 영접했으며 1798년 4월 1일에 지부 연회에 참석해 건배를 제의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워싱턴은 죽고 난 후 행진이나 조사 같은 것 없이 소박하게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프리메이슨 지부가 주최하는 장례가 결정되었다. 추모객들은 날이 맑을 경우에는 수요일 12시, 그렇지 않으면 목요일 12시에 마운트 버논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일찍 알렉산드리아 지부 회원들은 마운트 버논을 향해 출발했고 1시경에 도착했다. 2시간 후 보병들, 목사, 기수 없이 안장만 얹은 워싱턴의 말을 포함한 말 여러 필, 군악대, 연구차, 추모객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공식 행렬이 만들어졌다. 언덕을 만들어진 소박한 붉은 벽돌 무덤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크라이스트 교회에서 나온 토머스 데이비스 목사가 감독파 교회 방식의 장례 절차를 주도했다.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 장로교회의 제임스 뮤어 목사와 엘리샤 딕 박사가 프리메이슨 전통 장례 의식을 진행했다. 마지막 작별을 위해 고인 얼굴을 가렸던 천이 잠깐 동안 걷어 올려졌다. 며칠 후 뮤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영웅이 영광스럽게 걸어 들어왔던 길고 높은 회랑에 이제 천으로 덮인 시신이 누워있다. 침착하고 고요한 얼굴 표정은 최근까지 그 몸에 깃들었던 영혼의 위험을 억누르듯 하였다. 조국에 봉사한 그는 마지막 슬픈 작별을 고하는 이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대한 보병과 기병들, 포토맥 강변에 열을 지어 선 대포 11개는 흙으로 돌아가는 미 합중국 군 통수권자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였다. 독립전쟁 당시 워싱턴의 부관을 지낸 헨리 리 전 시에도, 첫 번째 평화 시에도, 첫 번째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도 첫 번째니 누구에게도 첫 번째 자리를 내주지 않는 분이라는 말로 워싱턴을 칭호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전체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나쁜 점은 전혀 없고 서툰 점도 거의 없었다. 타고난 천성과 운이 이토록 완벽하게 어우러져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추모가 계속 이어지고 곳곳 프리메이슨 지구들은 공식 추도 행사를 열었다. 그중에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추도 행사는 근 50년이 지나 세미얼 디 위즈 대령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서 상세히 묘사되었다. 그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딩 군청에서 모임이 개최되어 장례 행렬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각 지부에 모여 행렬에 참가할 계획을 짰다. 뛰어나고 모범적인 형제 한 사람이 지상의 지부를 떠나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지부로 올라갔고 이제 그 마지막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참이었으니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수 없었다. 자원자 두 팀이 꾸려졌다. 행렬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군대가 앞장을 서고 관, 프리메이슨 회원들, 관료들 그리고 시민들이 차례로 뒤따른다. 행렬은 전체 길이가 1마일은 좋게 되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선 후에는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군인들이 관을 설교단 앞에 가져다 놓았다. 12명에서 20명 사이의 목사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가 낭독되고 행렬은 다시 교회를 떠나 필라델피아 거리 및
다른 거리들을 지난 후 미리 준비된 무덤으로 갔다. 군대식 경례와 함께 관이 열려지고 워싱턴의 몸이 흙 속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사뭇 근엄하였다. 워싱턴이 사망했을 즈음 13개 주의 지부들은 스코틀랜드 의식에 치중해 있었다. 이 의식에 대한 미국 최초의 기록은 1753년 12월 22일 워싱턴이 속한 프레데릭스버그 지부에서 발견된다. 워싱턴이 사망하고 2년이 흐른 1801년 5월 3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세계 최고 위원회가 창설되었고 33개 등급 제도가 확립되었다. 리브 비터는 프리메이슨과 고대 신비 의식이라는 책에서 이 등급 제도가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다.